스몰캡 연구소 토마토 투자 자문 김경원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스몰캡 리포트 코너 없어져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스몰캡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경원 운용역님이 또 직접 다녀와 주셨는데요. 두 번째 스몰캡 연구소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가 2주 전에 탐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나노엔텍이라는 회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뭐 네. 하는 데죠? 이 회사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체외 진단 기기를 좀 생산하는 업체다. 좀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이제 제품 그림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좀 보실 수가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체외 진단 기기 같은 경우 약간 네모난 박스형으로 이제 의료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기기인데 여기에 이제 세포를 이 인체에서 빼거나 세포가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빼서 요 체외 진단 기기에 좀 투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진단 키트라고 하는 건데 네. 요 진단 키트를 넣으면 세포에 대한 분석이나 뭐 암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고 요러한 이제 질병을 좀 진단할 수 있는 의료 기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헬스케어 시대에 앞으로 정말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첨단으로 진화한 헬스케어 시대의 첫 번째 단계로 이 체외 진단기기 분야를 많이 주목들을 하시거든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시가총액은 1,553억 원 기업이고요. 기업 탐방을 직접 가신 건가요? IR을 가신 건가요? 네, 분위기 직접, 어땠나요? 네. 우선 증권사 직원분들이랑 같이 좀 갔다 왔는데 약간 호불호가 좀 나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약간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적에 좀 포커스를 좀 두는 증권사 직원분께서는 약간 아직 볼 기업은 아니다. 좀 이런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뉠 수가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엔텍. 자, 저희가 직접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번 기업을 샅샅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전구 하나가 떴습니다. 많이 뜨면 좋은 건데요. 하나가 떴어요. 단 하나. 자, 지금 주가가 어떤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나 봤더니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탐방을 다녀와서 이 회사를 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일점을 좀 드렸는데 우선 올해 이제 작년이죠. 2014년 3분기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누적으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121억 원이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억 원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30억 원 누적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기업도 아니고 올해도 아마 적자를 계속 기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줄이진 않을까요? 네, 적자를 줄이는 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적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할 수 없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당장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고 약간은 이제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내내 적자가 예상되는 나노엔텍 밸류에이션은 전구 하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에는 4개의 전구가 떴습니다. 네, 우리가 좀 앞으로 유망하게 생각해 볼 만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년 전에 인바디라는 회사를 탐방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몰캡 리포트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그 회사를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데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기업이었습니다. 2년 전 네, 당시에요? 2년 전 당시에.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주가 배수로 보면 한 5배 이상이 좀 올라왔던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네, 뜨고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제 커 나가고 있는 네. 기업인데 이 회사도 약간 저는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체외 진단기 제품이 팔리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 회사 주가는 엄청나게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성장성을 우선 4점으로 좀 드린 이유가 이제 유헬스케어라고 해서 진단 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에 좀 연동이 돼서 작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휴대폰에 진단 기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만약에 휴대폰에 이 뭐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뭐 세포에 대한 뭐 어떤 이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진단기기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헬스케어 시대가 좀 도래를 하게 되면 집에서 뭐 그 의료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정보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나중에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헬스케어는 되는 시장이고 근데 이제 언제 오느냐에 대한 부분에 이제 토론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게 줄 수 있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충분히 긍정적인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헬스케어. 또 생각이 나는 게 아까 인바디 언급해 주셨지만 올해 CES 2015에서도 인바디가 또 가서 여러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많이 집중시켰는데요. 이렇듯이 IT, ICT, 사물인터넷 시대에 충분히 또 초기 단계 헬스케어 쪽 유망하게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장성 분야 알아봤고요. 다음 세 번째 범주는 아이템입니다. 네, 얼마나 앞으로 대박 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가. 스몰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전구 5개 만점이 나왔어요. 예. 아이템은 5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5개고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특히 탐방을 다녀왔던 지인들도 아이템은 정말 좋은 회사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좋은 이유가 아까 제가 초반에 그 그림, 그 녹색 그림을 녹색의 이제 의료기기를 좀 말씀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프렌드 시스템. 네, 프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료기기인데 요거 기기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하나에 여러 개의 이제 질병에 대한 키트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끼우게 되면 의료기기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이나 심혈관 진단 그리고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 그리고 비타민 D가 요즘에 굉장히 좀 비타민 D 주사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5만 원씩 내고 받는 건데 그거를 진단하는 부분들도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질병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파급력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범주를 더 늘릴 수도 있나요? 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이것도 이제 해외 쪽에서 이 회사가 이제 수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되는 업체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네요. 네, 하고 있죠.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 특히나 이제 선진국 쪽에 이런 이제 체외 진단기기 시장이 굉장히 좀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당장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이 이제 선진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타민 D에 대한 결핍도 굉장히 좀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어서 요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좀 커나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노엔텍은 그 진단 장비와 키트를 동시에 생산하나요? 네, 동시에 생산하고 있고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이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템 5개의 전구가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업황은 몇 점의 전구가 나오게 될지 보시죠. 업황 전구 3개입니다. 네. 업황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업황이라고 하면 체외 진단기기가 지금 당장은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5점이나 4점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3점인 이유는 계속 나가는 물량들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점을 좀 드렸고 아까 이제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35%의 지분을 바이오 포커스라는 업체의 지분을 샀습니다. 35%를 샀고 이 업체가 어떤 회사냐면 나노엔텍이 이제 진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바이오 포커스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한 이유는 예전에 이제 나노엔텍에 투자한 최대 주주가 이제 SK텔레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중국의 해외 진단 기기 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수를 M&A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나온 게 바이오 포커스라는 회사를 35% 정도 인수를 했고
향후에는 100% 총인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좀 인수를 하면서 회사를 굉장히 좀 키워나갈 역량을 좀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대 주주인 SKT가 계속 밀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황 자체도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 1위 업체가 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이제 칩에 대한 기술력인데, 단순하게 이제 뭐 특정 지금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게 이제 세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인데, 요거는 세계 점유율이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에 나가는 기술력 자체는 이제 칩에 대한 기술력인데, 요 칩이, 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진단 키트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확대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엔텍 SK그룹에서 SK텔레콤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장 동력으로 헬스케어 쪽 SK그룹에서 보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또 이 나노엔텍 자체도 바이오포커스라는 기업을 또 M&A를 하면서 앞으로 업황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트렌드 보실까요? 트렌드, UL스케어와 체외 진단기, 리스크는 적자 부담입니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PER도 산정이 되지 못하는 기업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PER은 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연결 기준으로 적자를 지금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오지만 굉장한 아이템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에 주가는 아마 흔들림이 좀 있겠지만 꾸준한 우상향은 아직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과 의료기기를 좀 접합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 회사를 가지고 지금 뭐 심천이라는 중국의 도시에 지금 메디컬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메디컬 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 회사의 기기를 전반 라인업을 좀 깔고 홍보를 굉장히 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마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까지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탐방 스몰캡 연구소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몰캡 연구소 2주 후에 뵙겠는데요. 오늘 나노엔텍 알아봤습니다.